우선 무치약 스캔은 치아라는 그 스캔을 이어붙일 만한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치약 스캔보다 매우 어려운 게 맞습니다. 아까 강의 PPT에 나왔던 것처럼 플러블 레진을 이용해서 무치약 부위에 T자 혹은 물결 모양의 마커를 만들면 조금 더 스캔이 수월하긴 합니다. 아,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치약 스캔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또는 이 스캔의 목적이 덴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어차피 기능 인상을 떠야 되기 때문에 인상제를 스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 두 번째 질문이 정확히 어떤 거였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? 본딩은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레진을 이제 구강 내에 네, 짜 넣고 큐어링을 하면 되고요. 네. 너무 잘 떨어질 경우에는 간단한 본딩 후 큐어링 한 다음에 레진을 하면 더 잘 붙어 있긴 합니다. i500을 사용해서 CAD 디자인을 할 때 3쉐입이나 엑소캐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3쉐입과 엑소캐드가 스캔 데이터의 기본 축이 다르긴 한데 i500에서 스캔을 한 후 익스포팅을 할 때 3쉐입 축으로 익스포트 할지 엑소캐드 축으로 익스포트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더라도 뭐 호환이라든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.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재료가 이제 쓰는 게 뭐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국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돼서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우선 구강 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치과 기공소에서 사용하는 모델에 뿌리는 그 파우더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베트남은 이게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제가 몰라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구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스프레이랑 그 바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타에서 나오는 스프레이용 파우더고요. 하나는 스캔 큐어라고 해서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형태입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 허가된 제품이 그리고 그 주 원료는 저도 정확히 성분명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빵가루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뭐 파우더라든가 스캔큐어를 넣었을 때 식음을 하더라도 전혀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물론 그래야지만 허가가 나왔겠죠.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. 우선 엑소캐드용 스캔 바디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혹시 없는 경우에도 추가는 어렵지 않습니다. 스캔을 좀 쉽고 빠르게 하는 동영상이요.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스캔 동영상 많이 있으니까. 근데 좀 이게 요청하신 게 너무 광범위해서 그냥 쉽고 빠른 동영상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는 걸 찾아보겠고 그리고 스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도 굉장히 디테일한 게 많이 있습니다. 그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말씀하신 게 강의 중에도 나왔던 바이트 스캔의 오류입니다. 실제 프랩한 구강 내에서는 교환면 공간이 충분했는데 스캔 데이터 상에서는 그 공간이 없다는 건 하악 스캔이랑 상악 스캔은 잘 됐다는 전제하에 바이트를 잘못 물렸을 때 얘기고요. 그럼 이제 그 데이터를 다시 처음부터 스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상하 하악은 잘 스캔이 되었으니까 바이트를 여러 가지로 여러 형태로 다시 한번 뜨게 해주시고요. 강의에 잠깐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선은 환자가 본인이 습관적으로 저작하는 그 관계로 바이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침을 한번 삼키게 합니다. 연화를 침 한번 삼키세요. 이렇게 해서 그 위치로 물게끔 유도를 하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어금니를 꽉 문 상태에서 그 스캐너를 집어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바이트 스캔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보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최종적인 데이터를 보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는 다시 한번 스캔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. 그리고 아까 강의 시간에 나왔던 교합점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매듭링크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바이트 스캔을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다섯 군데에서도 체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주문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. 주문서를 어떻게 선택하냐라고 해서 스캔 데이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그 내용이 기공소에 전달되는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주문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
근데 오론식스를 한다는 건 완전 무취약 환자를 스캔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 I500의 완전 무취약 후락 스캔은 오차가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캔 데이터만 믿고 제작을 하시는 건 조금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. 임상 체득을 같이 병행해서 저기 그 스캔 데이터랑 같이 이용하거나 지금 보니까 우측 화면에 보니까 메디티 i700도 런칭이 예고가 돼 있는데 혹시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i700에서는 1학 스캔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i500보다는 추후에 i700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플랫한 면이 하나도 없다는 건 네. 그 스캔바디로 스캔을 할 경우에는 헥사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. 헥사 플랫면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보통 그것을 D컷이라고 부르는데 네. 헥사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플랫면이 하나도 없는 둥글둥글한 스캔바디는 임플란트의 수직적인 관계라든가 각도는 정의할 수 있겠지만 헥사의 위치를 인지할 수가 없어서 원장님께서 뭐 난 무조건 넌 헥사 임플란트를 만들겠다 하실 경우에 추천드리지만 그런 스캔 바디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. 정합에 있어서도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매든 링크를 최신 버전 제가 그 업데이트한 걸 쓰면은 네. 스캔 바이트를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i500에서도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매든 링크 자체에서 스캔 바이트를 5군데까지 체득을 가능하다는 거고, 그 세부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i700은 확실히 되거든요. 강의 때 그 i500 스캐너 중에 스캐너의 강점 여러 가지 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강의를 찍은 지가 지금 몇 개월 전이어서 제가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실제로 이 스캐너의 i500의 i700의 스캐너의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는 그 이후에 얻은 데이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올해 4월 달 초, 4월 말, 9월 달에 그 똑같은 모델을 스캔한 데이터인데 모델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스캐너가 다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굉장히 스캔 퀄리티가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 제가 생각하는 그 메디트 스캐너의 최대 장점은 이렇게 당장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미비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선이 돼 간다는 뜻이고 이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다른 스캐너 회사와는 달리 모두 무료라는 점이 굉장한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 강의를 찍을 당시에는 미처 그 캐치하지 못한 데이터여서 요거를 공유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